안녕하십니까. 조지아텍의 닥터 리차드 드밀러도 한국 상황에 심각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리차드 드밀러 교수의 트윗 계정입니다. 밑에 보시면 조지아텍에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두카티 오너, 두카티는 존윅이나 매트릭스 영화에 나오는 엎드려 타는 오토바이입니다. 멋있게 사시네요. 그리고 그랜파더 할아버지고요. 리차드 드밀러 교수 이분입니다. 이분은 이태리계로 추정이 되는데요. 트윗 계정에 보면 이탈리아 사진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조지아텍은 굉장히 좋은 이 컴퓨터 사이언스 학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지아텍, 일리노이 어바나 샴페인, UC 버클리, 그리고 미시건 대학 이런 데 이제 컴퓨터 공학부들이 굉장히 훌륭한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의 전문 분야가 사이버 시큐리티입니다. 그리고 이 일렉션 선거 관련된 사이버 시큐리티의 소위 이제 전문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갑자기 유명해지셨는데, 이 코리아 타임즈에서 이제 먼저 이분의 인터뷰를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타임즈에서 한국 총선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실 월터 미베인 교수를 제외하면은 한국 총선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인터뷰한 분이 이분입니다. 드밀러 교수입니다. 이분의 이제 말을 잠깐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Election Cyber Security Expert 리차드 드밀러, 선거 이 사이버 보안 전문가 리차드 드밀러 교수는 QR codes are costly, unnecessary, and risky feature of modern voting system. QR 코드는 그 돈만 많이 들고 불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위험하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QR code are not readable by human being. QR 코드는 인간의 눈으로 읽을 수 없다. 그래서 voters have no idea what's actually written in the ballot when they are scanned. 그러니까 이것이 스캔될 때 사람은 그게 이제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어떤 투표용지에 QR 코드가 있습니다. 야, 이것이 내가 이 사람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이놈의 QR 코드가 어떤 장난질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QR 코드는 장난질을 하도록 고안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그래서 보안에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 사이버 시큐리티 전문가가 especially 이 QR 코드를 쓰지 말라고 이제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QR code scanners are susceptible to many different attacks. QR 코드 스캐닝 머신은 여러 가지 이제 이 해킹 공격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는 이 밸럿 자체를 이제 프로듀런트 이 조작을 하는 거죠. 득표 조작에 이용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QR 코드를 이용해서 이 몰웨어를 로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스캔 코드로서 이제 QR 코드 스캔 캐릭터를 읽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몰웨어를 어떤 악성 프로그램을 이렇게 구동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QR 코드를 쓰지 말 것을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민분이 이분이 나온 기사,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타임즈와 그리고 코리안 타임스 기사를 보고 이분이 썼던 논문을 저에게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을 읽고 또 그분의 의견을 참조해서 이렇게 이제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제가 이분의 글을 읽었더니만 대한민국 선거의 문제점을 글자 그대로 이제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1대 총선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완벽하게 무효입니다. 이것은 이제 무효화시키고 재총선을 치르는 것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자,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절차와 관련된 기술들에 대해서 이 그분이 쓰셨던 가장 최근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리차드 드밀러 박사는 여기 이제 보면은 프린스턴 유니버시티의 앤드류 어펠이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UC 버클리의 필립 스타크라는 학자랑 이 세 명이서 이 밸럿 마킹 디바이스, 전자투표기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전자투표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것은 전자투표기에 관한 글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 대부분이 사실은 대한민국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밑에 보시면은 페이퍼 밸럿, 이 종이 투표용지가 현재로는 안전하다고 간주가 되지만 물론 이제 종이 투표도 이렇게 이제 조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반론을 먼저 담고 있습니다. 이 리차드 드밀러 교수가 한국 총선에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코리아 타임즈 이제 올라온 기사에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QR codes and other shenanigans in South Korea election technology. Democracy can be hacked. 여기서 이 QR 코드도 이제 한국 선거에서 사용이 되었고, other shenanigans. shenanigan은 굉장히 나쁜 단어입니다. 사기, 조작,
거짓말, 기만 행위,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미 리차드 드밀러 교수는 대한민국 21대 총선이 부정선거다, 득표 조작이 있었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슈나니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월터 미베인 교수가 썼던 프로드란 단어, 사기란 단어보다 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프로드는 어쨌든 이 선거 부정을 지칭할 때 광범위하게 쓰이는 용어지만 슈나니건은 그냥 아예 나쁜 짓, 사기꾼 뭐 이런 뜻입니다. 뭐 사기질, 기만행위, 거짓말, 바로 이런 이제 아주 나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번 트윗에 재미있는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이 레니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인데요. 뭐 이분의 정확한 정체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인으로 추정이 되고 이제 홍콩과 대만을 왔다 갔다 하는 분인데 한국 상황에 정통해 있습니다. 아마도 언론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분이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은 지금 이제 입을 쳐닫고 있는데 청와대를 공격하는 것이 무서워서 입을 닫고 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Losing their broadcast license. 이 방송국 이제 방송권이 퇴출되는 거, 채널이 퇴출되는 거죠. 현재 이 종편에서 이 TV조선하고 채널 A를 퇴출시키려고 문재인이 벼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입을 닫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한국 4월 총선에서는 irregularities, 여러 가지 부정 행위들과 그리고 evidence of fraud, 어떤 사기, 득표 조작의 증거들이 만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비춰주고 조명해주는 언론인도 이 전문가도 없다. 이런 처참한 현실을 외국인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분 누군지 정확하게 한국을 알고 계시네요. 이 논문은 먼저 투표용지를 이용해도 충분히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일반론을 확인합니다. 논문의 주 내용은 전자투표기, 미국은 전자투표기를 사용하려고 하는 주들이 몇 개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글이 이제 메인인데, 이 전자투표기가 선거의 공정함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개표 절차에 대해서도 이제 상당한 부분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러 가지가 이제 믹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미국의 선거 절차를 염두에 두고 작성한 논문입니다만 21대 대한민국 총선에 적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은 글자 그대로 지켜야 할 것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완전한 이제 무효 선거였습니다. 리차드 드밀러 박사가 트위터에서 21대 총선의 문제점들을 보고 기가 차서 이런 표현, 슈나니건이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막 부정행위입니다. 사기, 거짓말. 먼저 제일 밑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Election must also generate convincing evidence that physical security of ballots was not compromised. 이 선거에 있어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밸럿 투표용지, 이제 투표용지를 안전하게 오염되지 않고 무결한 상태로 이렇게 이제 피지컬 시큐리티 이런 상태를 피지컬리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재검이나 감사 오디팅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위로 돌아왔어요. Ballot scanning and counting software can be source of error. 그러니까 투표용지를 스캐닝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득표 이 계산을 하는 소프트웨어는 늘 이제 어떤 오류의 소스일 수 있다. But such error can be detected and corrected by audit. 여기는 감사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논문의 핵심 주제는 리스크 리미팅 오디트입니다. 선거에 의혹이 생겨서 재검을 하는 것은 리카운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선거, 어떤 지역구에서 야 이거 잘못된 것 같아 해서 리카운팅하자. 그러면 리카운팅 그게 재검입니다. 오디팅은 그거랑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랜덤하게 추출해서 이렇게 이제 재검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디팅인데. 미국에서는 이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써왔습니다. 한 100여 군데 지역구에서 이제 선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중에 무작위로 랜덤하게 예를 들면 한 20개 정도 이제 뽑아가지고 다시 재검을 하는 겁니다. 수개표든 전자든 여러 가지 형태로 일종의 이제 감사입니다. 오디팅 감사하는데 마치 이 세금할 때 이제 다시 세무조사를 해서 감사를 해서 찾아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이 미국 투표 시스템의 무결성과 이제 정확성과 그리고 신뢰성을 높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리스크 리미팅 오디시라고 합니다. 과거부터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 전자기 이제 IT 장비를 이렇게 도입을 하면서도 이 리스크 리미팅 오디팅을 강화하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hat system is contestable. 그러니까 선거에 어떤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면은 그 시스템은 이제 의혹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재검하자 이렇게 컨테스팅 하는 거죠.
그리고 이 optical scanning voting machine은 이 wrong outcome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because it miscounted and miscounted, 그러니까 잘못 쟀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해킹이 됐을 수도 있고, misprogrammed, 잘못 프로그램이 됐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miscalibrated, 기계 자체 뭐 스캐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계 자체 어떤 기계적인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증거가 필요한데 이 퍼블릭한 공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밸럿입니다. 뭐 페이퍼 밸럿이든 뭐 전자 투표인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서버라든가 네트워크 장비, 뭐 이미징 이런 거 다 포함한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 완벽하게 이 오디팅을 할 수 있는, 재검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피지컬한 증거들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 피지컬한 증거라는 게 우리가 이 서버라든가 투표용지 이런 모든 것, 일체 전산 장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미국은 이제 리카운팅 재검을 하고 혹은 이제 일반적인 의미에서 랜덤한 오디팅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서 이렇게 신뢰성을 올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전자개표기가 아닌 투표용지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단 투표한 봉인 보안에 문제가 없고 이제 개표기에 문제가 없는 한입니다. 전자개표기도 일단 쉽게 해킹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전자투표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리스크 리미팅 오디팅을 통해서 수개표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해킹 여부를 나중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After scanning a ballot, 이 PCOC (Optical Scanning Machine이) 이제 밸럿을 안전하게 in a secure and sealed ballot box, 여기 나오죠. secure and sealed ballot box. 안전한 상태로 sealed, 봉인된 이 투표함에 보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리카운트 재검을 위해서든 혹은 오디팅 감사를 위해서든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 사후 개표 후 투표함 관리입니다. 완벽하게 봉인된 상태로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선관위는 완전히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상립방 상자에 담겨져 있고 봉인은 전부 다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한 스탠다드에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21대 총선은 완전 무효입니다. 지금 20몇 개 이 부분에 대부분의 어떤 사전선거 투표함에서 모든 봉인들이 다 훼손이 되었습니다. 관내든 관내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일이 벌어진 게 이게 뭐 완전히 뭐 원시 국가죠.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이런 상태가 지금 21대 총선입니다. 자, 여기서도 몇 번을 강조하는 게 투표함이 안전하고 봉인된 상태로 유지되는 한에서만 수개표가 효과적이고 또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합법적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 hand counting, 뭐 이 manually determining vote directly from the paper ballot. 그러니까 이 종이용지에서 이제 바로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거죠. 이게 appropriate for audit at recounting, 뭐 재검이든 감사든 손으로 이제 개표하는 게 이제 가장 적절하다. 이게 월터 미베인 교수가 그래서 재검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물론 월터 미베인 교수는 한국의 투표함들이 안전하게 봉인된 상태로 유지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진실을 알죠. 쪽팔리지만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못 하는 거죠. 자, 해킹에 관련된 겁니다. 위에 보시면은 alteration of voting machine software so that it miscounts vote or mismarked ballot to alter election outcomes. 자, 해킹이 일어나서 이 보팅 머신의 소프트웨어가 이제 어떤 문제를 야기를 해서 미스카운트 잘못 계산하게 하거나 혹은 일렉션 아웃컴 선거 결과를 뭐 예를 들면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침투를 해가지고 득표를 그러니까 득표수를 바로 조작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a person with physical access to the computer can open it and directly access the memory. 어떤 이제 개표기죠. 이 개표기에 바로 이제 물리적으로 접근한 사람들, 뭐 중국인 참 사무원일 수도 있고 선관위 직원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메모리에 접근해서 이제 바로 조작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one can plug in special USB thumb drive that exploit bugs and vulnerabilities in the computer's USB drivers. 저 벤자민 윌커슨 박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USB 포트가 있는 게 엄청난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파운데이션 오브 디모크라시에도 USB 포트 다 막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콩고에다가. 근데 다 열어놨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다 열려있죠. 자, 거기다가 아무거나 지나가면서 쑥 꽂아 넣는 겁니다. 꽂아 넣고 거기에다가 이제 버그를 침투시키는 거죠. 이제 모레어를 바로 넣고 그래서 쑥 빼가지고 그냥 나쁜 형태로 이제 이 머신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one can connect to its Wi-Fi port or Bluetooth port or telephone modem.
이것은 이제 통신입니다. 통신을 이용해서 이 물리적으로는 멀리 있지만은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무선 통신 모뎀을 이용해서 침투해가지고 이 버그를 침투시키는 거죠. 뭐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에어 gaping 시스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스템을 완전히 이제 네트워크에서 격리시킨다는 겁니다. 뭐 인터넷에서도 격리시키고 어떤 인트라넷, 어떤 이제 폐쇄된 이 네트워크에서도 완전히 격리시키는 겁니다. 격리시킨 다음에 이것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쭉 그냥 머신 안에다가 어떤 이제 USB 같은 걸로 꽂아가지고 뭐 어떤 악성 프로그램을 침투할 수도 있고, 머신을 출시하기 이전에 머신 내부에다가 무언가 심어 놓는 겁니다.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네트워크랑 연결이 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이 자동적으로 이제 나쁜 짓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밑으로 왔어요. Hackers might be caught up inside with access to voting machine. 자, 이것은 이제 해커가 뭐 바로 그 이제 내부자입니다. 내부자인데, 부패한 내부자인데요. 여기서 보팅 머신 웨어하우스 이제 바로 접근해서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caught up inside with access to 이 county's election administration's computers.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보팅 머신을 선거 관련된 어떤 기기들을 관리하는 이 서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관리 컴퓨터에서 앉아가지고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outsider who can gain remote access to election administration's computer. 그러니까 외부에서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침투해가지고 조작하는 거죠. 뭐 중국인 해커가요. 그리고 outsider who can gain remote access to voting machine manufacturer's computer. 그러니까 이것은 또 다 벤더랑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2016년도 대선을 조사할 때 월터 미뱅 교수가 벤더별로 장비들을 다 조사했습니다. 뭐 델이든 HP든 이런 걸 조사를 하면서 어떤 특정 벤더에 따라서 결과값이 다르게 나오는 거, 이것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기기가 올 때 뭐 미루 시스템이든 한틀 시스템이든 기기가 올 때 그 안에 이놈들이 무언가 침투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벤더에서 올 때부터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supply chain hacks, 그러니까 공급망 핵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급망 핵을 미리 이 선관위의 물품이 납품되기 전에 침투해가지고 몰래 이제 이런 백도어 같은 거 심어 놓는 겁니다. 이 하웨이가 네트워크 장비에 백도어를 심어두고 그 다음에 LG에 납품한다.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이 컴퓨터 시스템은 have so many layers of software that is impossible to make them perfectly secure.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은 여러 차원의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뭐 응용 애플리케이션도 있고, 오퍼레이션 시스템도 있고, 또 뭐 다양한 펌웨어가 있겠죠. 하드웨어 이제 드라이버도 있고요. 이런 여러 곳곳에 뭔가 이제 악성 모료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안전하게 지켜낸다는 것은 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every computer in every critical system is vulnerable. 그러니까 모든 컴퓨터, 뭐 서버든 네트워크 장비든 이 해킹에 안전하다 그런 장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장비는 해커를 합니다. 해커를 하고 침투할 수 있고 어택업을 합니다. 공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내용은 벤자민 윌커슨 박사의 설명과 대단히 유사합니다. 특히 이 논문은 중국에서 제작된 부품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USB, 무선 인터넷,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장비, 중국에서 제조된 그리고 부품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모든 면에서 국민들에게 의혹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 논문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리스크 리미팅 오디팅을 이제 활성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 형태, 페이퍼 밸럿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 투표도 이렇게 부정이 저질러질 수 있습니다. 투표함을 바꿔친다든가, 이것은 좀 사람의 손이 많이 가는 거지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컴퓨터, 그리고 투표 기계를 이용한 조작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 리스크 리미팅 오디팅을 한다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랜덤하게 추출해서 100개 중에 한 30개를 뽑아서 다시 이제 수검표도 하고 이 재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리스크 리미팅 오디트입니다. 한국도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하지를 않습니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들이 이걸 도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면서 이 IT 장비를 도입을 하기 때문에 IT 장비를 이제 수정해 가면서 보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스크 리미팅 오디트의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어썸션이 있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페이퍼 밸럿, 그러니까
투표 용지가 이 종이로 된 투표 용지가 안전하고 완벽한 상태로 보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봉인된 상태로.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전자투표기를 이용한다면은 각종 단말기나 서버, 네트워크 장비를 또 이제 완벽하게 시큐어하게 보존하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 보존을 해서 언제든지 감사나 재검에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때 사용됐던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 지금 모조리 불태우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장 내어놓은 게 투표함인데 투표함은 봉인이 철저히 훼손되어 있고 정체 모를 어떤 수표 다발, 화폐 다발 같은 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 손을 탄 흔적이 거의 없는 그런 투표용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사전 투표 이제 함에 국한된 이야기지만은 이런 심각한 상황이 대한민국 21대 총선입니다. 자, 글로벌한 스탠다드에서는 21대 총선은 무효입니다. 100% 개런티하지만 무효입니다. Properly preserved hand-marked paper ballot, 적절하게 보존된, 안전하게 보존된 이 paper ballot 투표 용지들이 자 나중에 recorded vote, 그러니까 나중에 기록된 결과랑 유사해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밑으로 보시면 a paper-based voting system is systematically more secure than a paperless system. 자, 이 페이퍼 종이에 기초한 어떤 선거 시스템은 종이 없는 시스템보다 이제 systematically more secure 보다 안전합니다. only if 단지 뭐뭐 할 때만. 자,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이 페이퍼 트레일이 안전하게 이 신뢰성 있게 보존되고 이 컴프로마이즈도 되지 않았다. 오염되지 않았다. 그러한 대전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개표 후에 투표함이 안전하게 보존된 상태에서 이 페이퍼 베이스드 보링 시스템이 이 페이퍼 없는 시스템보다 보다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자, 한국은 투표함이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결국 이 리스크 리미팅 오디팅으로 이 투표 시스템의 무결성을 검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 용지들이 안전하게 보존된 경우에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월터 미베인 박사의 이야기랑 동일합니다. 우리나라 선관위는 투표 용지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검표의 효율은 이미 상실한 상태입니다. 자, 바코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QR코드랑 마찬가지인데요. QR코드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눈으로 직관적으로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철저하게 사용을 이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의 저자 3명 모두 다 QR코드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바코드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신뢰할 수 없다는 것. 두 번째는 해킹과 이 버깅에 노출이 되어 있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쁜 마음을 품고 들어와서 조작을 하면은 쉽게 조작할 수 있다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QR코드가 왜 위험하냐 하면은 중앙선관위 위원들이 고의적으로 그 안에 무엇을 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외부의 해커가 이 생성 알고리즘을 알면은 언제든지 이 QR코드 생성 기기에 침투해가지고 악성 버그를 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QR코드는 잘못된 정보를 담아가지고 실제 이제 개표나 이런 득표 조작에 이용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악성 모레어를 구동시키는 트리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암호화해서 많은 다양한 정보들,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탈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R코드는 절대로 써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QR코드가 QR 스캐너에 읽히면서 그 안에 심어둔 어떤 이제 악성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어서 이 개표 조작에 이용될 수 있다. 그래서 QR코드는 절대로 읽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전자분류기 안에는 QR코드 인식기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바코드도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이 저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코드에는 이런 속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many commercial barcode scanner components treat the barcode scanner using the same operating system interface as if it were keyboard device. 많은 이 커머셜, 상업적인 바코드 스캐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의점에서 쓰는 바코드 스캐너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키보드를 입력하는 그런 거랑 똑같게 이제 구동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보드 입력기랑 같은 이 라직으로 이 바코드 스캐너를 이제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Then some operating system allow keyboard escapes or keyboard function key. 이것을 쓴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보통 우리가 상업적으로 쓰는 일반적인 바코드 스캐너는
키보드를 입력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로 이제 구동이 됩니다. 이 OS가 그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OS는 이 키보드 이스케이프, 우리가 이 키보드에 보시면 ESC 캔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입력을 했다가 그것을 취소를 시켜버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기타 복잡한 펑션 키가 있습니다. 자, 어떤 바코드가 이제 일련으로 쭉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련 번호가 있고 이제 바코드를 스캐닝했어요. 그 들어갔다가 마지막에 어떤 숫자가 그것을 취소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어떤 표 자체를 입력을 했다가 취소시킬 수 있고 또 어떤 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코드 역시 해킹과 득표 조작에 이용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QR코드는 말할 것도 없고 바코드도 써서는 안 된다고 선거 사이버 시큐리티 전문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전자투표기를 쓰지 않고 종이를 이용해서 투표를 하더라도 투표 분류기 전자개표기가 인터넷에 연결이 되면 언제든지 해킹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이 논문은 이제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이 선거 시스템은 대단히 취약하다, 해킹에 취약하다. 중앙선관위가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외부 해커들에게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전자투표기는 쓰지 않고 전자개표기만 이용해서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우리는 이 QR코드를 씁니다. 그런데 이 QR코드하고 전자개표기랑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연결이 됩니다. 만약에 이 QR코드가 전자개표기 안에서 무언가 어떤 이 몰웨어나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트리거 시킨다면은 거의 사실상 이 투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도장을 찍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도장은 아무 의미 없이 우리가 이미 처음에 QR코드를 발급받을 때, 투표용지를 발급받을 때 우리 투표용지의 운명이, 우리 투표용지가 누구에게 갈 것인가가 정해져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 대한민국의 이 선거 시스템, 특히 IT 전산자원은 대단히 무시무시한 비밀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파헤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이 종이 투표용지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전산 자원들을 안전하게 시큐어하게 확보할 것을 이렇게 이제 주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만 투표용지들의 보관이 투명하고 안전하게 이행되지 않는다면 재검표와 혹은 이제 이 감사의 정합성은 보장할 수 없다고 이제 강조를 합니다. 우리나라 21대 총선이 사실 모든 면에서 부정선거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벤자민 윌커슨 박사의 설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컴퓨터 보안 전문가의 21대 총선에 대한 평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언론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외국 학계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 총선의 문제점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한국의 법원들도 함부로 아무 말 잔치를 벌릴 수는 없을 겁니다. 숫자와 기계에는 말장난이 통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카이스트 교수인데 내가 전 통계청장인데 이딴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법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 이 충청도 청주인가 어디에서 증거 보존 현장에서 이제 누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 봉인이 완벽하게 훼손이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훼손된 상태로 이렇게 이제 또 제시를 했는데 변호사가 아니 이 봉인이 훼손되지 않았냐 물으니까 자기들이 뜯어서 확인해봤다. 확인해보고 이렇게 다시 찍어서 줬다. 이렇게 뻔뻔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말도 되지 않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도 반복되지만 secure and sealed 이 ballot box 안전하고 이 완벽하게 봉인이 된 투표함이라는 그 대어섬션, 절대적인 가장 중요한 이 전제 조건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21대 총선은 무효입니다. 피리어드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